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마파크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디즈니랜드도 있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있고요. 식스 플래그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하면은 디즈니 월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디즈니 월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하루 놀이공원을 갔다 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디즈니 월드라는 세계로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즈니 월드는 그 규모가 정말 크기 때문에 여행도 좀 신중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어떤 노하우들을 이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또 뒤이어서 실제 여행을 다니면서 찍었던 브이로그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저와 아내 30대 성인 2명이 다녀왔고요. 여행 일정은 3월 18일부터 3월 25일 7박 8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기가 딱 미국의 스프링 브레이크, 봄방학이랑 딱 겹치는 바람에 단체 티를 입은 미국 어린이들이 정말 많아서 줄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숙박한 리조트는 디즈니 애니멀 킹덤 라찌에서 3박, 그리고 디즈니 돌핀 리조트에서 4박을 했는데요. 각 리조트들이 왜 선택되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5일권 파크 티켓으로 다녀왔고요. 파크 호프 옵션이나 라이트닝 레인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호프 옵션은 이제 파크 간에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이고, 라이팅 레인은 라이드를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고 또 없이도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래서 총 얼마를 썼냐면 6,467달러를 썼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죠. 아, 정말 많이 나온 돈인데 또 7박 8일 해외여행이라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나온 거는 또 아니긴 하고요. 항목별로 살펴볼까요? 리조트가 거의 3,000달러를 썼죠. 사실 저희는 리조트를 굉장히 좋은 리조트에서 묵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많은 돈을 추가로 절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리조트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선택된 이유는 저희는 미국 내에서 이제 디즈니월드를 방문하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크게 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또 저희 모처럼 장기 휴가였기 때문에 좀 좋은 리조트에서 묵어보자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간 게 이제 파크 티켓인데 1,481달러죠. 요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좀 저렴하게 파크 티켓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이 정도 돈은 5일권에서는 꼭 필요한 지출이에요. 다음은 이제 항공권과 우버나 리프트 같은 육상 교통 금액인데요. 800달러 정도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미국 내에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항공이 비싸진 않았죠. 만약에 미국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항공권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만큼 리조트 가격을 좀 절약하실 수도 있겠죠. 식음료는 875달러 정도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주로 패스트푸드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사실 지출이 크진 않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테이블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로 앉아서 밥을 먹고 서빙도 받고 팁도 내는 그런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정말 느긋한 여행, 대접받는 여행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식음료 지출이 크진 않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쇼핑인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워낙 다르겠죠. 저희는 쇼핑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산 거는 머그컵 하나, 텀블러 하나, 그리고 자그만한 디즈니 가방이 있거든요. 가방 하나랑 커플티 이제 한 장씩, 그리고 후드티 하나, 요 정도 구매를 했어요. 어, 쇼핑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예쁜 거 보시면 못 참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요거는 개인 취향에 맞게 돈을 쓰시면 되겠죠. 자, 저희 일정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18일에 디즈니월드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하고 첫날에는 바로 디즈니 스프링스를 갔다 왔어요. 디즈니 스프링스는 디즈니월드 파크는 아니고요. 쇼핑센터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보통 이런 곳에서
첫날이나 마지막 날에 기념품을 많이들 구매를 하시죠. 그 다음 날은 이제 첫날 일정이고요. 디즈니월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매직 킹덤부터 먼저 갔습니다. 이날 매직 킹덤을 가게 된 이유는 이제 이날이 또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스를 지원해주는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애니멀 킹덤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21일에 저희가 리조트를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다음 돌핀 리조트에 짐을 맡겨두고 또 스프링스를 가서 쇼핑을 좀 하고요. 그리고 돌핀 리조트 바로 앞이 보드워크거든요. 보드워크가 또 야경이 예쁘고 밤의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녁에 피자도 하나 먹으면서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22일부터는 다시 이제 강행군이 시작되죠.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먼저 방문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인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매직 킹덤 2일차였어요. 매직 킹덤은 하루 만에 다 보기는 조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일차 방문을 했고 이제 이때는 저희가 얼리 엔트리로 들어가서 막 열심히 놀이기구 줄을 선 건 아니고요. 좀 느긋하게 도착해서 전날 못 봤던 것들도 좀 보고 디즈니 캐릭터들도 좀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실질적인 마지막 날인 24일은 앱콧을 방문했고요. 이날도 이제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스가 지원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알차게 놀았고 네, 만족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마지막 날은 이제 짐도 챙기고 체크아웃도 하고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근처도 한번 둘러보고 또 보드워크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렇게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7박 8일로 다녀왔는데 사람마다 원하는 일정은 다르겠죠. 좀 더 컴팩트한 일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느긋한 여행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 박 며칠이 가장 적절한 일정일까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디즈니월드에 어떤 라이드들이 있는지, 즉 디즈니월드의 특성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스릴라이드가 있습니다. 스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놀이기구예요.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뭐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사실 디즈니월드는 조금 가족 단위에 최적화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스릴라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파크별로 좀 대표적인 스릴라이드라 하면은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줄은 굉장히 길어요. 그냥 줄을 서시게 되면은 90분, 길게는 2시간도 서셔야 될 텐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신다면은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은 슬로우 라이드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디즈니 월드의 가장 핵심적인 라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슬로우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내에 있고요. 보트나 어떤 자동차 같은 형상의 라이드를 타고 이제 천천히 실내를 이동하면서 디즈니 월드의 테마에 제대로 꾸며진 그런 일종의 쇼들을 볼 수 있는 라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탈 수 있는 라이드이기 때문에 역시 또 그런 측면에서 줄은 깁니다. 그리고 스릴감을 추구하시는 성인분들이라면 사실 별로 재미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디즈니 월드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접해왔던 그런 디즈니 월드를 실제로 만나본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슬로우 라이드는 디즈니 월드를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슬로우 라이드를 안 탄다? 그렇다면 굳이 디즈니 월드를 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익스피리언스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의 캐릭터들을 직접 만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저희가 방문했던 한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석에서 아이들을 뽑아서 역할극을 네, 좀 시키기도 하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면은 꼭 가야 할 경험 중 하나일 거고요. 또 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았고요. 이거는 성인분들이라면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성인이고 나는 그래도 놀이기구의 속도감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5일이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스릴라이드를 다 타고
또 중간중간 시간이 남을 때 슬로우 라이드도 적절히 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네. 이 경우에는 이런 일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3일권의 파크호프 옵션을 선택하셔서 4개의 테마파크를 모두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니멀 킹덤 같은 경우에는 파크 자체가 일찍 닫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스릴 라이드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바타와 에베레스트 2개 외에는 별로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전에 애니멀 킹덤을 가서 그 2개를 타고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가 있다면은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가 없는 테마파크에서 시작을 해서 어, 있는 테마파크로 호퍼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3일 만에 테마파크 4개를 모두 정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성인이신데 체력이 좋으시다 그러면은 휴식일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체크 인아웃하는 앞뒤로 하루씩은 필요하니까 5일이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무리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파크당 하루를 잡으셔서 4일권을 구매하시고 또 이틀을 하고 중간에 하루 정도 쉬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7일 정도의 모든 테마파크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미국까지 온 김에 너무 대충 돌기는 싫고 스릴라이드도 타고 슬로우라이드도 타고 또 뭐 정말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캐릭터 익스피리언스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8일 이상을 추천드릴게요. 8일 왜 8일 이상이냐면은 이제 적어도 매직 킹덤에 이틀은 투자하셔야 좀 제대로 매직 킹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매직 킹덤 이틀과 나머지 테마파크 하루씩 5일권을 구매하시고 중간에 하루의 휴식일 정도를 가지시고 또 이틀의 체크인 아웃을 해서 8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체력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은 휴식일을 이틀로 늘리실 수도 있고요. 참고로 요 8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부부의 일정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이나 또는 노인, 그러니까 노약자분들과 함께 여행을 하신다면은 계산이 조금 복잡해져요. 만약에 아이가 정말 어려서 스릴라이드를 아예 못하는 나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수도 있죠. 슬로우 라이드와 캐릭터 익스피리언스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줄 서는 걸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닝 레인을 구매를 하셔서 미리미리 라이드들을 예약을 해두신다면 8일 만에 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로 좀 커서 스릴라이드도 이제 모두 타고 싶어 하고 또 동심이 남아 있어서 캐릭터 익스피리언스도 모두 즐기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또 아이들은 여전히 줄 서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라이팅 레인도 구매를 하셔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가장 싼 리조트로 한 2주 정도의 일정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일정은 대충 말씀드렸고요. 디즈니월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 중 하나가 리조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조트에 묵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이걸 아시려면은 먼저 디즈니에 어떤 리조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겠죠. 디즈니 리조트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디럭스, 모더레이트, 밸류는 디즈니의 공식 리조트고요. 그리고 굿 네이버는 디즈니의 제휴 리조트입니다. 네, 굿 네이버도 호텔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굿 네이버라 하면은 메리어트의 돌핀, 메리어트의 스완, 메리어트의 스완 리저브까지 이 세 가지를 주로 말해요. 네, 그 이유는 이 세 리조트가 디즈니 공식 리조트의 디럭스급 혜택을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 커뮤니티에서는 줄여서 스워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네, 디럭스 모더레이트 밸류를 나누는 기준은 가격입니다. 네, 디럭스 리조트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싸고요. 1박에 400달러 이상을 생각하셔야 되고 네, 몇몇 리조트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500달러, 비싼 곳은 1000달러를 넘어갑니다. 모더레이트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이어wan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괜찮은 시설을 갖고 있지만 가격은 조금 저렴하고요. 그래서 1박에 2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류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리조트고요. 200달러를 넘지 않아요. 운이 좋으시면 100달러 초반에도 아마 구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은 좀 열악하고 또 교통편도 버스밖에 없고 그래요.
굿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완이랑 돌핀은 모더레이트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스완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디럭스급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고요. 네, 디즈니 월드 리조트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수단이죠. 네, 가격이 비싼 이유도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럭스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파크에 바로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크는 도보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도보가 아니더라도 뭐 스카이라이너가 경유한다던가 아니면은 버스가 도어 투 도어로 데려다주는 그런 좋은 교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모더레이트도 교통은 괜찮은데요. 가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모더레이트 리조트 중 하나가 코로나도 스프링스 리조트인데 이제 버스가 매번 만석으로 와서 뭐 버스를 못 타고 한 대를 보내야만 했다 뭐 이런 후기들도 꽤 있더라고요. 최근에 버스 시스템이 개편되어서 이런 불편함이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불안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조트들이 보통 엄청 커요. 그래서 네, 버스를 타기까지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밸류 리조트는 가장 저렴한 리조트인 만큼 보통 버스만 오고요. 뭐 하나는 스카이라이너가 경유하긴 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모더레이트급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버스도 오래 타야 해요. 사실 좀 일찍 나와서 버스를 일찍 타면 되는 문제긴 한데요. 뭐 어린아이가 있다던가 체력이 좀 힘들 경우에는 이것도 좀 스트레스가 되겠죠. 굿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에요. 뭐 소울핀을 예로 들어볼게요. 소울핀 같은 경우에 앱콧과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정말 가깝습니다. 앱콧은 그냥 걸어가도 10분이면 가고요. 할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소울핀 바로 앞에 보트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보트를 타면은 10분이면 아마 도착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곳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직 킹덤을 방문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디럭스 호텔에 묵으신다면 디럭스 호텔 앞에서 버스를 타시고 매직 킹덤의 짐 검사장까지 바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내려서 짐 검사를 받고 바로 티켓 확인하고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굿네이버 호텔에 투숙을 하시게 되면은 매직 킹덤의 티켓 앤 트랜스포테이션 센터라는 곳에 내려주게 돼요. 줄여서 TTC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티켓을 아직 구매하지 못한 분들이 티켓을 구매하시거나 혹은 이제 매직 킹덤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교통수단을 타셔야 되는 일종의 환승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노레일이나 페리를 타고 매직 킹덤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그 시간도 꽤 걸립니다. 저희가 가장 인기 있는 라이드를 좀 줄을 덜 서고 타기 위해서는 얼리 엔트리의 로프 드롭이라는 걸 하게 돼요. 얼리 엔트리는 이제 보통 디즈니 리조트에 묵게 되면은 파크 오픈 시간에 30분 먼저 파크를 열어주는 걸 말하고요. 또 로프 드롭은 얼리 엔트리보다도 3, 40분 빨리 가서 그 전에 미리 줄을 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90분에서 120분까지 줄을 서야 되는 라이드를 한 3, 40분만 줄을 타고 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얼리 엔트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움직여야겠죠. 그 로프 드롭 하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거기에 환승 시간까지 추가해야 된다면은 좀 많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교통이 좋다고는 말을 못하죠. 또뭐 애니멀 킹덤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그 일반 주차장에 버스를 내려주고요. 디즈니 스프링스를 방문할 때도 좀 달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럭스급 호텔인 애니멀 킹덤 라츠에 투숙을 했을 때는 로비 앞에 있는 버스를 타고 디즈니 스프링스의 입구에 바로 내려줘서 그냥 입장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돌핀에서 숙박을 했을 때는 버스를 타고 이제 디즈니 스프링스의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한 5분 정도를 걸어가야 했고요. 도착해서도 짐 검사를 또 받아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디즈니월드의 짐 검사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줄을 서 있어야 돼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실 여행에 와서 좀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스를 한번 볼게요. 네, 조금 전 저희 일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두 번의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스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스가 매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디즈니월드의 일정을 미리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디즈니월드 파크가 문을 닫은 이후에 2시간 동안 더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열어주는 건 아니고 디럭스급 호텔 투숙객에게만 열어줍니다.
요 시간대는 줄이 정말 짧겠죠. 그래서 인기 있는 라이드들, 예를 들어서 뭐 트론이 평상시에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한다면 요때는 한 40분 정도면 줄을 설 수 있어요. 40분 이하로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요때 앱을 확인해 보면은 대기 시간은 막 90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대기 시간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혜택은 디럭스 호텔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더레이트나 밸류 리조트에 투숙하신다면은 좀 아쉽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굿네이버 호텔에 속하는 디즈니 돌핀과 스완도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를 누릴 수 있어요. 참고로 굿네이버 호텔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스월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리조트 하나에만 머물진 않았고요. 처음 디럭스 리조트에 3박 그리고 굿네이버 호텔에 4박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먼저 왜 애니멀 킹덤 랏지를 골랐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니멀 킹덤 랏지는 디즈니 디럭스 리조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리조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교통 때문인데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니멀 킹덤엔 정말 가까운데 나머지 모든 테마파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이동에 불편함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디럭스 호텔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고요. 또 가장 큰 특징은 리조트 전체가 동물원처럼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실 안에서도 그리고 객실로 이동하거나 뭐 하는 통로에서도 기린이나 타조 같은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애니멀 킹덤 랏지 같은 경우에는 사바나 뷰라는 특별한 룸이 있는데요. 그 사바나 뷰를 선택하시면은 객실 발코니에서 바로 동물들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바나 뷰에 투숙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바나 뷰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뷰 가격의 거의 2배예요. 저희가 묵었을 때는 스탠다드 뷰가 400달러, 사바나 뷰가 거의 920달러 정도 됐는데요. 아니에요. 스탠다드 뷰에 묵어도 발코니에서 동물을 보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스탠다드 뷰는 주차장이나 수영장 같은 게 보일 거라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최대한 많은 룸에서도 동물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겠죠. 이게 불안하시다면은 리조트 방문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어, 애니멀 킹덤 랏지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동물이 보이는 뷰를 받고 싶다고 말을 하면은 스탠다드 뷰 중에서도 가장 좋은 뷰로 예약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애니멀 킹덤 랏지의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디럭스의 혜택과 애니멀 킹덤에 가깝다는 점이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파크에서 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매직 킹덤은 대부분의 리조트에서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니멀 킹덤 라지의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단점이라면은 에콕과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애니멀 킹덤 라지에 투숙하면서 매직 킹덤과 애니멀 킹덤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리조트를 옮겨서 epcot과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돌핀이었습니다. 돌핀의 위치는 epcot과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정말 가깝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라고 할 수 있었고요. 물론 매직 킹덤이나 디즈니 스프링스, 애니멀 킹덤을 방문할 때 좀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앞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단점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그리고 돌핀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메리어트 계열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메리어트 본보이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포인트나 숙박일수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최고의 장점은 모더레이트 등급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희 일정에서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스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19일에 매직 킹덤이 있었고 24일에 epcot이 있었는데 돌핀이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스를 지원해주는 덕분에 둘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요. 저희는 아마도 가장 저렴한 밸류 리조트에 묵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한 번 갔다 와서 디즈니월드를 제대로 즐기는 법에 대한 노하우도 좀 생겼고요. 또 사실 여러분이 디즈니월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에서 묵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성인들이라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파크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호텔의 수영장이 예쁘고 호텔의 식당이 맛있고 이런 점들은 분명히 장점이겠지만 사실 그 가격들을 좀 더 아껴서
뭐 라이팅 레인에 투자한다든가 혹은 더 예쁜 기념품을 산다던가 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예외가 항상 있죠.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여행을 하게 되거나 혹은 뭐 노약자분들과 여행을 하게 된다면은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밸류 리조트의 시설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아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온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모더레이트 리조트에 주로 숙박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리조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끝내셨다면은 다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디즈니월드가 공부해야 될 게 정말 많죠. 첫 번째는 파크 호프 옵션이고요. 두 번째는 라이트닝 레인입니다. 파크 호프 옵션이란 하루에 여러 파크를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말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의 일정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짧은 여행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이나 4일밖에 파크를 방문할 시간이 없다면은 파크 호프 옵션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구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행 중에 비가 와가지고 하루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거나 또는 뭐 갑자기 속이 안 좋아져서 일찍 하루를 마무리해야만 했다면 그때 못 탔던 놀이기구들을 다음날 다른 파크를 빨리 끝내고 호프 옵션을 이용해서 넘어와서 마저 즐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것이 꼭 유용한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먼저 파크 간 이동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버스를 타러 나가서 버스를 기다려서 또 버스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또 내려서 또 들어가는 시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그렇게 효율적인 옵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디즈니월드 파크 하나하나가 꽤 크기 때문에 하루에 파크 하나를 충분히 즐기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거는 저희가 원하는 날만 호프 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5일권을 구매하셨다면 5일권 전체에 파크 옵션, 호프 옵션을 추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일단은 파크 호프 옵션 없이 여행을 계획을 하시고요. 만약에 여행 중간에 호프 옵션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파서 하루를 날렸다든가 아니면은 막상 와보니까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파크 하나를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뭐 애니멀 킹덤을 일찍 끝내고 넘어가고 싶다면은 그때 티켓 센터에 가셔서 파크 오프 옵션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티켓 전체에 다 옵션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미리 파크 오프 옵션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트닝 레인을 알아볼게요. 라이트닝 레인이 뭘까요? 옛날에는 지니 플러스라는 다른 이름의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라이트닝 레인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미리 라이트닝 레인을 구매함으로써 긴 대기열을 패스하고 예약된 시간에 라이드를 탈 수 있는 기능이에요. 디즈니 리조트의 투숙객 같은 경우에는 어, 리조트의 체크인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리조트에 투숙하지 않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파크 방문 예정일에 3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기 있는 라이드의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 전에 이미 어지간하면 좋은 시간이 예약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디즈니 투숙객에게만 의미가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요. 라이팅 레인은 멀티패스와 싱글패스가 있는데요. 멀티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라이드들 중에서 3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거나 3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라이드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가장 높은 등급에서 1개, 그 다음 등급에서 2개를 고를 수 있어요. 이제 싱글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인기 있는 라이드 중 몇 개를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인기 있는 라이드에서 1시간 이상 줄을 서 있다 보면은 라이팅 레인으로 슉슉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럽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라이팅 레인을 샀어야 됐나 하는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은 라이팅 레인 없이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들과 여행을 한다면은 개인적으로 라이팅 레인을 꼭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래 줄 서 있는 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특히 여러분이 성인이고 일정이 넉넉하다면은 라이팅 레인이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디즈니월드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 있는 동안 다양한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애니멀 킹덤에서 아바타를 타시게 된다면은 그 대기열 자체가 하나의 좋은 관람거리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크게 지루하지는 않아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가 있다면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프 드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이드를 하나 타고 그다음에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 때 또 다른 인기 있는 라이드를 하나 타게 된다면 하루에 가장 인기 있는 라이드 두 개를 그렇게 줄을 길게 서지 않고 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값어치를 라이트닝이 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리조트와 티켓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9일과 24일에 익스텐디드 이브닝 아워스가 있어서 저희는 매직 킹덤과 앳콧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또 애니멀 킹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멀 킹덤 라츠와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동선상의 이점이 있었고 하이우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핀이나 스완에 머무르시게 되면은 꼭 보드워크를 방문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디즈니월드의 좀 팁들을 드릴게요. 먼저 휴식 시간을 절대 얕보시면 안 됩니다. 디즈니월드에서 정말 많이 걷게 되실 거고 정말 오래 줄을 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꽤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4일 동안 파크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중간에 휴식일 하루 정도는 꼭 두시길 바라고요. 그 휴식일 때 너무 무리하게 놀진 마시고 적절히 수영도 하시거나 자쿠지를 즐기신다거나 아니면 스프링스에서 쇼핑이나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정도로 하루를 쉬어가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을 드실 때는 꼭 모바일 오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바일 오더는 디즈니월드 앱에서 미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여러분이 안 그래도 인기 있는 라이드에서 90분씩 줄을 서고 또 파크가 넓다 보니까 많이 걷다 보면은 다리가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음식 주문할 때 또 줄을 서 있으면은 더 힘들겠죠. 제가 가보니까 모바일 오더가 되는 식당인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문 줄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느긋하게 빈자리 찾으셔서 앉으신 다음에 모바일 오더로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모바일 오더에서 음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즉 타임 윈도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끔 피크 시간에는 이 타임 윈도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뒤에만 주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 새로 고침하시다 보면은 빈자리가 나옵니다. 그걸 딱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실 때 꼭 물을 함께 주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디즈니월드 곳곳에 물을 채울 수 있는 음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져온 텀블러나 물병에다 물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물이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실 때 다사니 바틀 워터를 주문하시면은 4달러인데요. 4달러의 물 페트병 하나를 미리 사두시면은 나중에 긴 줄에 서 있을 때 목마를 일이 없겠죠. 저도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서 물을 주문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사람당 물 한 병씩 다 추가로 주문하는 걸 보고 아, 저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리조트 티켓 패키지의 숨겨진 꿀팁들입니다. 요건 사실 공식적인 팁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리조트 티켓 패키지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패키지를 구매하시면은 취소가 정말 어렵습니다. 체크인 30일 전까지만 무료 취소가 가능하고요. 체크인 30일 전이 지나게 되면은 200달러의 취소 수수료를 내셔야 돼요. 정말 아깝죠. 사람이 알아보다 보면은 일정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리조트를 바꾸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취소 수수료를 내는 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정을 변경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일정 변경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약관에 따르면은 30일 이전까지는 무료로 일정 변경이 되고 그 이후에는 50달러의 일정 변경 수수료만 내시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변경 수수료가 추가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200달러의 취소 수수료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여행 일정을 뒤로 미룬 다음에 취소를 하면 어떨까요?
네, 그 결과까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의 더 꿀팁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티켓을 구매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리조트를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패키지가 주는 혜택들이 좀 탐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냥 추가로 패키지를 구매하신 다음에 티켓만 드롭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꿀팁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알아낸 디즈니월드 꿀팁들 그리고 디즈니월드 여행을 계획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은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이후에 이제 저희의 실제 여행 기록을 담은 데이 1부터 데이 8까지의 브이로그가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않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빈센트였습니다.